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658, 요 지점을 터치를 하면서 이 박스 구간 하단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이번에는 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하락 강도가 제일 세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58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1478, 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8에서 이렇게 저항을 만약에 받게 되면 1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9일 이 사이에 1658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달러 인덱스는 105.292, 여기만 깨고 올라가지 않으면 일단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으려면 이 밑으로 내려야 된다. 101하고 103 이 밑으로 내려와야 안정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골드스팟 같은 경우는 1780하고 1835,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1909라고 생각을 합니다. 178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밑으로 떨어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저 밑으로 떨어지니까 일단은 그러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0이 가장 중요하다. 1780을 뚫고 내려가는지 지지를 받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살짝 올라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제 변동성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를 지지를 받아야 되냐,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112.7 이상 올라와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근처로 왔다가 이 근처에서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다시 하락하는 거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 하락 채널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변동성은 3월 13일이 포함된 주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정도의 흐름이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차트와 방송 제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과연 매수의 흔적일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의 흔적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USDT 차트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USDT 차트의 어느 면이냐, 요겁니다. 요거. 요 꼬리. 아래 꼬리로 쭉 내려왔다가 쭉 말아서 다시 올렸고요. 이날에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습니다. 11월 21일 하고 11월 27일. 이렇게 USDT와 USDC에서의 캔들의 흐름, 캔들의 크기, 뭐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갭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갭 하락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갭 하락이 되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캔들들이.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USDT가 사용이 되면, 코인 시장에서 사용이 되면 이게 자꾸 내려와요. 이렇게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으로 코인 시장에서 사용이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원상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USDT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거래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11월 21일 날이 어떻게 되냐, 이날에 하락하고 있을 때 USDT가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11월 8일하고 11월 9일 여기도 이제 꼬리가 이제 발생했네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발생을 했네요. 그죠? 예,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0일 날서부터 이제 개파라기 시작했죠.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빠져나갔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현재 이러한 흐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러한 흐름이 과연 매수세를 불러 일으키게 될지 아니면 이러한 11월 9일 같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위해서 내려온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수의 흔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1월 21일 날에 쭉 내려왔을 때 USDT가 쭉 내려왔다가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입니다. 27일 날 여기서 가격 방어를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의 분위기와 여기서의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그거는 거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USDC에서는 또 자금이 빠졌다가 또 살짝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12월 23일 날에 저점을 찍고 갭상승으로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갭하락으로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다시 자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USDT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 하락에서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 USDC가. BTC 도미넌스는 뭐 현재 행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거를 이만큼 또 상승했다고 쭉 상승할 거야. 뭐 그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한 이렇게 박스 구간에 딱 갇혀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다. 큰 움직임이 없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USDT에서는 매수한 흔적이 보이고 가격은 16,40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얘는 행보하고 있고 그러면은 현재 가격 방어는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원래는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나스닥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DC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나스닥이나 뭐 기타 주식시장의 그런 차트들과 연동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USDC가 하락을 하게 되면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상승을 했죠. BTC 도미넌스는 일단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42.72에서 43.40까지는 올라왔다가 그나마 내려와야 일단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단기 상승세라고도 하기 애매한 반등으로 나왔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상승 캔들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힘들어지겠죠.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서 7.86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1월 5일 날에 여기를 뚫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저가를 갱신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깨지겠다는 얘기죠. 15,478은 당연히 깨진다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14.8K까지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8K 그 근처까지는 터치를 하고 상승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8K가 이 하락 추세선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13.5K를 터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터치하고 급격한 움직임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일단 요 지점에서 한번 터치하고 방향성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이 지점 16,428을 지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6,428을 일단 깨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던지는데 가격은 버텨. 그러면 더 이상 던질 의미가 없죠. 자기네 코인 개수만 계속 없어지는 건데 던질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없게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무기한 선물 그런 데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와서 그쪽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자기네들은 현물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는 그러한 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걔네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무기한 선물에서 꽃을 쳐서 자기네들은 수익을 벌고 수익으로 인해서 다시 저 밑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삽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으로 때려박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자기네들은 코인을 사고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걔네들은 다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거래할 시점은 상승장이었을 때 하시는 게 낫고요. 이런 하락장이나 행보장일 때는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거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인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코인 부자가 되면 상승장, 불장이 왔을 때 그게 바로 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고 활발하게 코인 생태계도 시장에 나가고 사업도 어느 정도 이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그냥 코인 개수만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요. 지금 뭐 손실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게 중요합니까? 코인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코인 개수가 뭐 0.1개, 0.2개 늘었다고 그래서 얼마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불장이 오면 그 차이도 꽤 커요. 오늘 마지막 변동성 기간이니까요. 마지막 변동성 기간에 16,428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HA 로선 이 위에 16,590 이상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 행보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니까 16,740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러지 않고 이 위에서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16,740 위로 못 올라가고 그 밑에서 가격 방어를 한다던가 버티게 되면 매도세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여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가 일단 16,590에서 일단 행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되면 그 다음 변동성 기간이 1월 21일입니다. BTC USDT 차트에서 다음 변동성 기간은 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일단 이때에 다시 변동성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행보를 하면서 심을 축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의 심을. 그런 상승의 심으로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요. 무기한 선물에서 오늘 하나는 탑로스에 걸려서 매도가 하나가 됐고요. 하나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들어간 단기 숏이 일단 진행 중이고요. 1차 매도, 2차 매도 구간에서 현재 다 매도가 됐습니다. 2차 매도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끝까지 끌고 가시던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요. 1차 매도, 2차 매도까지 되면 투자금의 거의 한 50% 정도는 매도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차 매도, 2차 매도 했는데 뭐 10%, 20% 밖에 매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상황이 좀 틀리죠. 저는 보통 첫 번째 매도하고 두 번째 매도 정도 해가지고 한 50% 정도의 그런 거를 매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러한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전략하고 같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만약에 같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16,422가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딱 터치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들어간 단기숏을 일단 거래 종료할 생각입니다. 거래 종료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숏을 잡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딱 나오게 되면 단기롱으로 잡아서 1차 매도, 2차 매도 이러한 식으로 거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봉의 M시그널선을 터치했을 때 거래 종료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들어간 거는 일단은 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16,580에 거래가 돼서 1차 매도 되고 손절 라인을 여기다가 했었거든요. 16,531에다가 손절 라인을 했었는데 지금 손절 라인을 치고 내려오면서 일단 거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롱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단기 롱을 잡고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언제 상승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여기 16,580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지지받는 모습을 볼 때 롱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현재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기 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하게 되면 단기 롱,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긴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려와 가지고 끌어올릴 때 여기서 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올라오게 되면 현재 여기 못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1차 매도가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차 매도를 안 했으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더 골치가 아프죠.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일단 받고 있고 변동성 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거래량이 없는 거 보면 이렇게 큰 흐름이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 막 흔들어대 버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죠. 여기서 거래 잡으실 때 반드시 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반드시 16,422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서 1차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푸근합니다. 1차 매도를 하시고 매수 가격에다가 예약 주문해가지고 거래 종료를 하게끔 딱 해놓게 되면 푸근하죠. 하락은 했지만 사실상 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입니다. 일단 여기를 버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텨주고 가능하면 이 구간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16,740 위로 올라오던가 아니면 16,590 위로 올라오던가 일단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6,428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알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보통 하나만 올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 솔직히 알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던 거고요. 특별하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트레이딩비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마인드라는 게시판이 새로 생겼어요. 그 게시판에 올릴 생각입니다. 요 옆에 보시면 여기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마인드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는 매번 여기다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중요한 타이밍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제가 가끔씩 올립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물어보신 코인 같은 경우도 요게 마인드에다가 올릴 테니까 마인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심볼 찾기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ME BTC 보게 되면 여기서만 지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16,190에서만 일단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박스 구간의 하단부이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떨어졌다가 비트코인이 싹 상승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이 그만큼 상승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보유했던 코인이 여기였고 가격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얘가 같이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한 반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거죠. 지금 계속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일단 처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딱 알트코인이 여기서 지지를 받아. 가장 여기가 중요한 지지와 저항 지점이라고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딱 깨지면 그냥 이때 어느 정도 뭐 10%나 20% 손절하고 얘가 쭉 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 받을 때 여기서 다시 나머지 뭐 20%에서 30% 정도 더 매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 방송이 없는데 CME는 내일 선물 마감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기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잘 대처를 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일단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부자가 되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